자, 요 기말고사에 아마 이 저항 연결 부분 또는 저항의 소비 전력 부분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저항 연결에서 회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어떤 경우 저항이 직렬이고 병렬인지, 또 약간 괴랄하게 나오는 회로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완자의 142페이지 15번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몇 문제 예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은 저항값이 R인 저항 3개, 그러니까 3개가 똑같은 저항값이고, 스위치 S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냈대요. S를 A에 연결했었을 때, 자, S를 A에 연결하면은 이 경우의 회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병렬하고 직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회로에서 전류가 가다가 갈라지면 병렬이에요. 그러면 갈라지고 다시 만나는 부분까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로 쪼개지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회로가 두 개로 쪼개지면 이 두 개는 무조건 병렬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저항하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 저항하고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두 개, 이렇게 도선이 여기서 만나지. 그럼 여기서 갈라졌고, 여기서 만났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병렬이 되는 거고, 그럼 하나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직렬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얘를 회로를 다시 그려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연결됐었을 때, 이 회로는, 자, 이렇게 직렬, 그 다음에, 병렬, 그 다음에 R이 병렬. 요렇게 돼 있는 회로가 되는 거하고 동일해요. R, 여기도 똑같이 R. 이렇게 연결된 경우가 스위치 어디에 연결됐었을 때? A에 연결됐었을 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B에 연결된 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B로 연결이 돼 버리면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갈라지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가죠. 안 갈라지면 직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일로 가면 길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일로는 전류가 못 갈 거고 쭉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죠.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병렬로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이 둘은 갈라진 부분이 없으니까 두 개가 직렬. 그 다음에 얘는 이 두 개하고 얘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병렬이기 때문에 이 B에 연결됐었을 경우에는 회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쪼개졌죠. 그래서 저 위에 R, 그 다음에 요 뒤에 R, 이렇게 두 개가 직렬,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병렬.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병렬 판단을 해줬을 때 병렬하고 병렬은 갈라지고 다시 그 갈라진 부분이 만나는 점까지가 병렬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은 나머지 문제를 푸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풀이 과정이야 선생님이 완자 강의에서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실력원 문제에 있는 3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합성 저항 값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전류 나갔죠? 자, 이렇게 갔죠? 자, 여기서 갈라졌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갈라진 부분에서는 병렬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 쭉 가고, 어디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병렬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는 뭐가 되는 거고? 네, 갈라지기 전까지 직렬, 갈라졌으니까 요 둘은 병렬, 갈라져서 만났죠. 그 다음에 하나로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직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그려보면 처음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갈라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다시 만났죠. 그 다음 그 뒤로 다시 저항 하나가 직렬, 이런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얘를 봅시다. 얘는 여기서 갔죠. 가다가 여기서 쪼개졌죠. 그럼 여기가 병렬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 여기서부터 쪼개졌고, 그럼 얘는 밑으로 가. 여기서 만났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하고가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자, 이렇게 안 갈라지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는 한 선으로 연결되니까 직렬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갈라진 두 도선이 만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하고 얘하고가 직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예, 회로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밑에 병렬 하나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좀 감이 오죠? 갈라지는 부분과 전류가 갈라지는 부분과 만나는 부분까지가 뭐다? 서로 병렬이고 선이 중간에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직렬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V라고 써 있는 이거는 전압계고요. 그 다음에 요 A라고 써 있는 암페어라고 써 있는 이 녀석은 전류계에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전류가 쪼개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회로에 연결을 해줄 때 항상 전압계는 저항에 병렬로 연결해주고요. 이걸 원래 중학교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병렬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저항에 직렬로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반대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전류계는 고장나버리고 전압계는 안 움직여요, 거의. 자, 이유가 전압계는요, 이 안에도 저항이 있다란 말이에요. 전압계 안에도 저항이 있고 전류계 안에도 내부 저항이 있는데 이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항 값이 거의 무한대요. 엄청 커요. 네, 엄청 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류는 기본적으로 작은 저항 쪽으로 많이 흐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의 전류가 흐를 때는 저항 값에 이렇게 반비를 해서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항 값이 이게 뭐 1ohm이고 얘가 저항이 무한되면 전류가 일로 안 가요. 다 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전압계로 가는 전류의 손실은 없어요. 대신에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병렬이잖아요. 대신에 병렬 연결되는 회로에서는 두 저항에 걸리는 저압이 얘가 무한되건 0이건 간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같아서 요 저항의 전압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부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쭉 가서 저항이 없고 그냥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편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전압이 걸리지가 않고 에너지 소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쭉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계 직렬로 연결하더라도 전압이 걸리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거의 무한대라서 이쪽으로 따로 흘러가게 되는 전류값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보통 여기다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해 놨을 때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여기에 도선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쪼개졌다가 전류가 여기서 다시 쪼개질 텐데 이쪽으로 전류 안 가요. 이쪽으로 전류가 안 가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도 전류가 안 가요. 왜? 여기가 저항값이 없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없으면 그쪽으로 전류가 몽창 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도 안 흐르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무조건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도선은 저항이 0이다. 그러면은 도선이 연결되어 있거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되는 저항값이 0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류가 다 가버립니다. 나머지 저항 쪽에는 뭐가 안 간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전류가 처음에 I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저항값이 둘이 똑같이 R이라고 하면은 저항비가 1대 1이니까 전류가 여기서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아래로 쪼개져요. 1대 1이니까 전류도 딱 절반씩 쪼개져서 2분의 I, 2분의 I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스위치를 닫아버리잖아요.
자, 스위치를 닫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자, 얘를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쪽은 저항이 있는데 이쪽은 저항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갔던 전류가 위아래로 안 가고 그냥 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어떻게 된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도선이나 스위치가 연결된 쪽에, 물론 스위치 쪽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연결된 상태로 가겠지만, 없이 그냥 도선만 돼 있다, 스위치를 닫아버리는 순간 그냥 이쪽으로 전류가 다 가버립니다. 저항 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저항이 무조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른다.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은 회로를 볼 때 병렬, 직렬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갈라지는 부분과 그 도선 저항 두 개가 만나는 부분만 확인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또 합성 저항값을, 그리고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나왔을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한번 다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